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인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파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2025년 한 해만 무려 179건. 기술 유출 사건이 전년 대비 45.5%나 급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외로 빠져나간 33건 중 절반이 넘는 18건이 중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어느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 월급, 그리고 노후 자산까지 직접 위협하는 경제 안보의 문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숫자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 총 179건. 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45.5%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망에 걸려든 사건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걸리지 않은 건 얼마나 될까요? 199건 중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로 기술이 빠져나간 사례는 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약 18%지만 문제는 그 33건이 가져올 파급력이 나머지 146건을 합친 것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한번 국경을 넘어간 기술은 되찾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40대 중반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다니는 최 과장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 그 기술이 경쟁국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회사의 수준은 줄어들고 최 과장의 월급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건 수사 역량이 강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출 시도 자체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기술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33건 중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54.5%, 절반이 훌쩍 넘는 수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때 2건 중 1건 이상은 중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체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완성된 기술을 빠르게 가져오는 것도 병행하고 있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기술이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한국이 딱 그 타깃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도 활발하니까요. 기술을 빼내려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접근하기 좋은 조건이 없는 셈입니다. 단순히 중국이 많다는 통계로 넘길 게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방향표거든요. 이 숫자가 무겁게 느껴져야 하는 이유, 이제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무작위로 아무 기술이나 노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타깃이 있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바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쪽은 한국이 잘하는 것, 한국만 아는 것, 한국이 수십 년을 투자해서 겨우 만들어낸 것을 정확히 알고 접근합니다. 프리미엄이 높은 기술일수록 빼내는 쪽의 이득도 크니까요. 생각해보면 섬뜩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잘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구조인 거죠. 2차 전지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이끌 핵심 부품이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략 산업이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설계 기술과 생산 노하우는 단순히 도면 몇 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담겨 있어요. 이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산업지형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됩니다. 그의 손에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술 자료가 담긴 저장 장치가 있었고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가 빼내려 했던 기술, 바로 HBM 관련 기술이었거든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요즘 AI 반도체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챗GPT를 돌리든 자율주행을 구현하든 고성능 AI 연산의 핵심에는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만약 그 남성이 공항을 무사히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조 원짜리 기술 격차가 하룻밤 사이에 좁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쌓은 기술 우위가 USB 하나로 증발할 뻔한 거예요. 다행히 막았지만 이런 시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항 체포 장면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대기업 기술 유출 얘기, 나와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입니다. 이 기둥 하나가 흔들리면 무역 수지가 흔들리고 원화 가치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값도 슬그머니 올라가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내려앉고 열심히 부어온 퇴직연금 수익률도 함께 쪼그라듭니다. 채용은 줄고 기존 직원들 연봉 인상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 정부 예산이 빠듯해지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기술 유출 하나가 이 모든 연쇄 반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국가 안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월급 명세서, 내 주식 계좌, 내 아이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기술 안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생계 안보입니다. 그동안 산업 스파이에게 내려진 처벌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벼웠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짜리 기술을 빼돌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니까요. 피해를 입은 기업은 회사의 미래를 잃었는데 정작 범인은 몇 달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악순환에 마침내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 9월부터 산업 스파이 행위는 단순한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닌 사실상 국가 배신 행위로 규정됩니다. 달라진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기밀을 넘겨야만 간첩죄가 적용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아니더라도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에 국가 기밀을 유출하면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이든 어디든 국경 너머로 기술을 넘기는 순간 간첩과 동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입니다. 예전처럼 설마 실형이야 나오겠어 라는 안일한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술을 팔아넘기는 행위가 곧 나라를 파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법이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법을 강화한 걸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처벌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15년부터 10년간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통계를 보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기소된 사건 중 무려 4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거의 절반이 실질적인 처벌 없이 사회로 돌아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4%는 아예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1년 남짓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었던 거죠. 범죄자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기술 하나 빼내서 받는 돈은 수억에서 수십억, 잡혀도 실형 가능성은 낮고 설령 들어가도 금방 나온다면 억제력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 기술은 계속 새어나갔습니다. 뒤늦었지만 이제는 그 구멍을 틀어막을 시간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뒤에 잡는 것보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포상금입니다. 2026년 5월 28일부터 기술 유출을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거든요. 핵심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술 유출은 대부분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을 앞둔 직원이 자료를 몰래 빼돌리거나 외부 접촉을 통해 거액을 제한받는 경우가 많죠. 그 순간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내부에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누군가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포상금 제도는 그 망설임을 걷어내는 장치입니다. 신고하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경제적 유인책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있던 법을 확장한 겁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 조항은 위조 상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짝퉁 가방, 가짜 브랜드 제품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이걸 모태로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달라진 핵심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영업비밀 해외 유출 사례까지 대폭 넓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짝퉁을 막는 법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막는 법으로 진화한 거예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건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불이익 받는 건 아냐, 괜히 나섰다가 찍히는 거 아냐 하는 두려움을 법이 직접 걷어내줍니다. 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조기에 파악하면 기업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는 구조, 이제 법으로 완성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간 분쟁 혹은 개별 회사의 보안 문제로 봤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국가 경제 안보의 문제로 정의합니다.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단순한 범죄 대응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안보 전략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벌 강화, 포상금 제도, 법 개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술 보호 체계를 새로 짜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 신호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 보안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고, 개인은 내가 다루는 기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하나, 배터리 설계도 하나가 국가 간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가 되는 시대니까요. 보호 체계가 안보 프레임으로 재편되는 지금, 우리 사회 전체의 기술 보안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경각심이 곧 방패입니다. 기술 유출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 월급,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걸린 문제거든요. 강화된 처벌과 포상금 제도, 법 개정까지 제도는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과 개인, 정부가 함께 기술 보안 의식을 높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계속 서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그 기술의 마지막 수호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